접두율 때문에 개발이 안 됐지만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고도 경관지구에 묶였던 곳 중에 45m로 완화하는 곳이 이번 보도자료의 교집합의 핵심 투자 지역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저번 주에 서울시 정비 사각지대 사업성 끌어올려 재개발 재건축 길 터준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왔다. 이 내용 오늘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서울시 전체가 다 재개발할 수 있는 사정거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 직접적으로 돼서 나만 새로운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보는 이런 곳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발표로 인해서,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서울시는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은 다 똑같이 다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입지가 뛰어나고 훨씬 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지 전쟁이다. 누가 더 우수한 입지에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진짜 이 기자가 혹시 중곡동, 중화동, 화곡동 이런 동네 혹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데 투자를 하느냐라는 거죠. 전체가 다 지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전체가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면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나봤자 우리는 큰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호하는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나중에 투자에 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서울시는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가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 5종과 공공지원 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서울시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을 거고요. 그죠?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을 거고, 사업성이 없어서 아예 못하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사업성이 아예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이거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빼면 아무 지역도 없어요. 근데 이 지역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서울시 모든 곳은 다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는 전체가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는 꼭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고도 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년, 50년이 넘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 각종 규제에 틀어막혔던 곳을 우리가 특히 고도 경관지구, 이런 곳에 우리가 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서울시 보도자료 주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라는 말을 썼다면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고도 경관지구에. 이해 가시겠죠? 자, 재개발 재건축 시 세대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강의 때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다.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한다라면은 소유자들에 대한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갖고 있는 사람과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꼭 소유권을 가져라.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꼭 소유권을 가지지만 모든 곳이 다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지를 선정하는 전쟁이 시작됐다. 누구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특히 경관지구 같은 곳에 더 혜택을 주겠다. 그런 곳을 더 유심히 보면서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관지구 중에, 고도지구 중에 가장 핵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닿아 있던 곳에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제는 도로 여건이 6m, 차가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 요즘에는 불법 주차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든 여건들을 반영해서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재개발이 해주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다음으로 고도 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도 다 풀어주는데 경관지구는 현재 12m는 20m로 풀어줄 거고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할 것이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12m는 20m로 8m 풀어주는 거고요. 20m는 45m로 25m를 풀어줘요. 그러면은 규제가 있는 지구라도 20m에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수익이 훨씬 더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셋째와 넷째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 교집합이 되어 있는 곳, 접도율 때문에 개발이 안 됐지만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고도 경관지구에 묶였던 곳 중에 45m로 완화하는 곳이 이번 보도자료의 교집합의 핵심 투자 지역인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접도율이 넓은 지역은요, 그러니까 땅, 도로가 넓은 지역, 이 도로는 조합에서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조합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오히려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도율이 넓은 지역이 훨씬 더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분양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앞으로는 이 접도율이 넓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도로를 내가 그냥 사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조합에서는 훨씬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훨씬 더 늘어나서 조합원들은 분양 사업에 대한 이득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표이고요. 자,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 발주를 이미 2023년 6월 달에 했죠. 그래서 고도지구 높이 기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것을 다 발표를 했고 고도지구 중에 우리가 풀어주는 곳 중에 자세히 봐야 되는 곳이 고도지구 7개소 9.18km/제곱미터인데 여기에 대한 위치도를 보면은 경북금 주변도 있고요. 뭐 남산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나머지 법원단지 주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호한다라면은 당연히 앞으로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금액이 높아질 지역이 여러분들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남산 주변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남산 주변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까 12m 지역이 아니라 20m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방촌 쪽은 지금 높이 12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20m까지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후암동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이 20m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45m로 앞으로 풀어줄 지역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완화되는 지역 중에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번 보도 자료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호암 고도 제한 한번 쳐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52년 만에 아파트 들어선다. 고도 제한 완화에 재개발 시동, 고도 제한 완화 수혜 후암동.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동호암 1구역, 3구역 신속 통합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구역 접도율 때문에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동호암 1구역, 3구역. 왜 2구역은 그동안 말이 없었냐? 2구역도 하긴 할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야 됐지만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시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동호암 1구역, 3구역을 추천해 드렸었고요. 요번 발표가 나기 전에 1구역, 3구역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려서 1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누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용산 핵심적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못했었는데, 동호암 2구역 접도율 넓지만은 요번 보도자료에 개발을 하면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고도 제한도 완화되어 있고 45m로 접도율도 6m 되는 것들 조합해서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호암 2구역에 저희 회사에서 또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억대 중반이고요. 여러분들이 3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동호암 2구역 실사를 나가서 도로폭까지 다 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할 건데, 그게 나가면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또 늦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선점하시는 자만이 입지 전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동호암 2구역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보도자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중에 가장 교집합으로 핵심 지역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도 못하시면 여러분들 점점 더 부자들과의 여러분들에 대한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